네, 뉴스 탑10 팀이 엄선한 10가지 소식 가운데 오늘 저희 팀이 고른 1위 소식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 한국으로 송환된 정유라 씨 곧바로 검찰에 압송돼서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 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손소 변호사, 네. 오늘은 어떤 점에 집중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네, 두 번째 조사인데요. 일단 국외에서 이제 국내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사가 생각보다 길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변호인과 상의한 후에 심야 조사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체포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체포 사유는 이제 업무방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업무방해 이외에 외국환관리법 그리고 또 범죄수익 은닉 및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지금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혹시 정유라 씨가 여기에 가담한 공범이 아닌지 여부까지 밝히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공항에서뿐만 아니라 이 검찰로 압송되는 검찰 차량 안에서 이 정유라 씨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게다가 또 이 눈에는 서클 렌즈라고 하죠. 패션용 서클 렌즈까지 끼고 있어서 지나치게 여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요즘 사람들의 세태를 반영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네. 일단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매우 당당한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정유라 씨의 일이 대부분 자신의 죄가 크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은 어머니가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은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어제 이 공항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이 내용, 인터뷰하는 정유라 씨의 태도, 말투, 표정을 보고 이틀째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검찰 출신 변호사께서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철저하게 코치를 받고 여러 번 연습까지 한 것으로 의심되는 멘트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당하고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이 원래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사실 사전에 준비하고 누군가의 조언을 듣지 않고서는 네. 여러 카메라도 있고 기자도 있고 이런 상황, 더군다나 수갑까지 찬 상태에서 네. 냉정하고 여유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누군가의 법적인 조언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그런 태도나 표정뿐만 아니라 앞에서 했던 이야기도 주목해야 되는데요. 내용도. 네. 이게 별 내용 아닌 것처럼 쉽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형식은 허술했지만 내용은 치밀하게 좀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치밀했던? 네, 일단 나는 모른다. 네. 엄마가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 즉 고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설령 모든 그런 범죄 행위의 수익, 혜택은 정유라 씨가 입었을지 몰라도 네. 그에 대한 그런 범죄에 가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해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까지 혹시 코칭을 다 받아서 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법조계에 지금 있습니다. 자, 여기 동행 취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정유라 씨를 지켜봤을 동정민 특파원. 어떻게 보셨어요? 정작 그 장면은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왔기 때문에 내리느라고 못 봤고 화면으로 나중에 봤을 텐데. 네, 이게 손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네. 그리고 이미 소환을 자기가 될 것을 알고 본인이 사실상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는 했을 텐데 거기에 하나 좀 추가돼야 될 것이 본인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재판정, 올보르에서 재판정 때도 기자들과 만날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엄마에 대한 약간의 증오심이라고 할까요? 네. 엄마가 시켜서 난 했는데 그동안 엄마와 나는 너무나 사이가 좋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난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억울하다의 주어가 엄마가 잘못한 것을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하. 어제도 계속해서 엄마가 시킨 대로 했고 나는 전공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모두 다가 엄마가 시킨 대로 나는 대학도 하기 싫었고 승마도 하기 싫었는데 결혼까지 반대했던 그 엄마에 대한 증오심의 그 감정이 표현된 것이 조금 더 길게 인터뷰를 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아하. 예, 치밀한 준비와 엄마에 대한 약간 불만, 증오심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고. 어머니 최순실 씨는 계속 재판장에서 지금 딸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구속영장이 오늘 중으로 아마 청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 구속영장이 지금 이 정도 시간 안에 그러니까 청구가 되는 거면 빠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청구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에는 석방해야 됩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에 대해서 그냥 석방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텐데, 이게 48시간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부터 48시간이 아니고요. 체포가 된 때부터입니다. 체포가 된 때는 이제 그 동정민 기자님도 보셨겠지만 비행기 안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바로 5월 31일 새벽 4시 8분인데요. 그러면은 바로 뭐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6월 2일 내일 새벽 4시 8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네. 그동안 검찰이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사전에 해 놓았어야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영장이 발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최순실 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요. 어제 정유라 씨의 검찰 조사 전에 1시간 정도 접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유라 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전에 정유라 씨를 만나서 약 1시간 좀 못 미치게 접견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대로 다 얘기하고 검찰의 처분에 맡기기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입국하겠다는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정유라의 결정에 의한 겁니다. 자진해서 출석하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은 법원에 적극 설명합니다. 자, 저기서 법원에 적극 설명을 하겠다. 이거는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건가요? 예, 보통 어떤 절차를 취할지는 지금 정확히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네. 일단은 법원에 이제 그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텐데요. 네. 여기에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제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경재 변호사가 그동안도 이제 여러 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유라 씨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는데요. 이게 아마 최순실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실제로 정유라 씨가 범죄에 가담한 게 아니고 나는 정말 몰랐고 엄마가 해주는 대로 이익만 받았다라고 주장한다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체포 상태여서 남부구치소에 지금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부구치소에는 지금 엄마인 최순실 씨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혹시 지금 유치 중에 혹시 만나거나 이럴 일은 없나요? 철저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치소 당국에서 조치를 취할 것인데요. 네. 이게 좀 일이 약간 꼬였습니다. 원래 모녀가 구속됐을 경우에, 체포되고 구속됐을 경우에는 다른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네. 그런데 시간적으로 제일 처음에 최순실 씨가 이제 구속됐죠. 네. 이게 서울구치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정유라 씨, 딸인 정유라 씨를 체포하는데 체포영장 청구서에 엄마가 서울구치소에 있으니까 정유라 씨 딸은 남부구치소에 수용하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네.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자 그러면은 공범관계인 최순실 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이제 옮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하.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가 모녀관계입니다만 같은 구치소에 잠시 수용되게 된 것이고요. 네. 하지만 만약에 정유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발부된다면은 여기에는 또 남부구치소, 서울구치소가 아닌 제3의 구치소를 기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덴마크에서 서울까지 압송되는 정유라 씨의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동행 취재한 동정민 특파원. 자, 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 목격하고 느끼셨을 텐데 좀 취재 뒷이야기를 해주시죠. 비행기 안에 화장실이 이 정유라 씨 전용 화장실을 따로 마련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화장실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네. 비행기를 타고 나면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네. 화장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도 다 갖다 주고요. 먹을 것도 다 갖다 주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자를 압송하는 과정에서는 이 화장실이 아주 중요한 건데 네. 이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모든 권한이 기장에게 있습니다. 아하. 그 비행기의 안전은 기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2번을 비행기를 제가 타는 걸 봤는데 그 네덜란드 국적기를 한번 타고요. 네. 대한항공이라고 대한민국 국적기를 타지 않았습니까? 네. 2번 다 검찰이 기장에게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럼 기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하는 형태로 해서 네덜란드 국적기 같은 경우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내 방송으로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앞과 뒤에가 있는데 뒤에 화장실은 쓸 수 없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실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 화장실을 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줄 서서. 줄을 서서 예.
그래서 일부 한국 승객들이 네. 뒤에도 좀 쓰게 해달라 이렇게 네. 요청을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당했고요. 네. 한국 국적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에 사용 불가 수리 필요 이렇게 써 있었는데 네. 수리가 필요한데 정유라 씨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걸로 봐서는 그 역시 정유라 씨만 위한 그런 화장실이 그렇게 중요한 그런 그랬군요. 비행기 안에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비행기 안에서 이 노출된 사진을 보니까 수갑을 차고 수건으로 가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는 내내 한 10시간 가까이 비행을 했지 않습니까? 표정이 어떻든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덜란드 국적기를 탈 때만 해도 정유라 씨 표정이 밝았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아주 여유롭고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그때까지는 덴마크 수사관들이 옆에서 경호를 하는데 네. 그때는 서로 웃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런 짐도 살짝 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런데 한국 정유라 송환팀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체포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미란다 원칙도 고지를 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표정이 어두워지고 상당히 긴장한 모습, 10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잘 이룰 수 없었다는 것만 봐도 네. 이제는 상당히 심적인 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 같은 거를 보거나 뭐 그런 행동은 안 하던가요? 제가 10시간을 거의 뒤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네. 살짝 이게 영상물을 이렇게 보기는 하던데 영화까지 볼 여유는 없지요. 그냥 네. 절반 이상은 그냥 꺼진 모니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국적기 대한항공을 탔다면 한국 승객들도 많았을 텐데 정유라 씨를 많이 알아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이미 정유라 씨가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비행기를 승객과 같은 통로로 타지 않고 따로 활주로 해서 별도로 탔기 때문에 대신 그 대기하는 곳의 창문을 통해서 그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가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러나 내릴 때는 거의 모든 승객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삼성공을 지나다니면서 저기가 정유라가 있다라는 얘기를 곳곳에 모여 있었고 아하. 특히 정유라 씨를 보기 위해 맨 뒤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승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 보러 오는 승객들을 좀 의식하거나 뭐 그러진 않던가요, 정유라가? 정유라 씨가요 이렇게 창밖에 이렇게 멍하니 앞을 보긴 했지만 사람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쳐다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은 네. 정유라 씨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경호원들이 송환팀이 워낙 뭔가 가까이 오기만 일어서서 약간 네. 제지하는 모습을 취해서 승객들이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정유라 씨 어제 기자회견에서요,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체류 비용, 자, 몇 개월, 수개월 동안 해외에 머무는 동안 그 체류했던 그 비용을 어떻게 한 거냐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을 했었죠. 들어보시죠. 덴마크에서 그동안 오래 버텼는데 귀국 결심한 이유는 뭡니까? 아기가 거기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통화 거부하셨을 때는 아들 이유로 거부하셨는데 이번에 그럼 고모분하고 아들분은 따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따로 들어.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고모분하고 아들분은 체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건가요? 그건 제가 모르니까. 저는 계속 안에만 있어서 아기만 일주일에 몇 번씩. 본인의 봤는데. 변호사 비용도 언제쯤? 자, 정유라 씨 하면은 아들과는 잠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다라고 아들에 대한 집착을 많이 보인 인물인데 지금 따로 두고 온 아들에 대한 체류 비용 난 모른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 중에 제가 제일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저 부분입니다.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마에 대한 여러 가지 증오, 네. 엄마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얘기도 다 했는데 정작 체류 비용을 모른다. 이게 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아들을 어떻게 제일 엄마가 생각해야 될 게 생활비나 교육비 같은 걸 텐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의혹이 있고 있는 그 독일의 은닉재산 부분과 또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상당히 변호인과 입을 맞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의심되는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정유라 씨 아들에게 체류 비용은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인가라는 네. 부분입니다. 독일에 재산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 회사가 있었죠. 네. 비덱스포츠와 WK입니다. 제가 비덱스포츠의 대표인 캄프라드 대표와 지난 1월에 단독 인터뷰를 했을 때 캄프라드 대표는 올해 1월까지는 내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게 비덱스포츠를 돈을 주고 살 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계약에 들어있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미 1월에서 지금 5월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비덱스포츠가 계속 돈을 댔을 것인가? 캄프라드 대표는
당시에는 1월 이후에는 내가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과연 돈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엄마는 네. 이미 감옥에 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비덱스푸드에 줬을 것이니 아니면 이미 청산 작업에 들어갈 또 다른 회사죠. WK에서 줬을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대로 제3의 은닉재산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정유라 씨 만약에 이제 언제 아들이 한국에 입국하는지 날짜는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오게 되면 아들과 같이 지낼 수는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네. 네. 지금 만약에 구속되지 않고 지금 석방된다고 한다면은 뭐 아들과 당연히 지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구속된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네. 이게 형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요, 그 일정 연령 이상의 경우에는 함께 지낼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정유라 씨의 아들의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허용하는 연령을 이미 넘겼습니다. 네. 따라서 정유라 씨가 만약 구속되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수용된다고 한다면 아들과 함께 지낼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농정민 특파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동행 취재하면서 네. 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혹시 느낀 점이나 좀 특이하게 기억에 남는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정유라 씨 보면 상당히 좀 특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제가 작년 12월부터 계속 정유라 씨를 쭉 취재를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계산된 발언인지, 네. 정말 좀 럭비공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인지, 정말 엄마의 빗나간 모정 때문에 피해자일 뿐인지, 네. 아니면 엄마와 함께 이 공범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검찰이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고,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도 이제 늦었지만 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면 다 밝혀져서 이 부분을 국민들의 의혹을 명확히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여러 가지 관심사 중에 이 독일에 있을지 모르는 또는 덴마크에 있을지 모르는 은닉재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동정민 특파원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시 또 파리로 돌아가셔야죠. 네, 내일 돌아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에는요, 김정공 전 NSC 정보관리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탑 10. 조금 전에 제가 1위 소식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6위 7위 소식이었고요. 지금부터 준비된 소식이 오늘의 탑 10이 고른 1위와 2위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